자, 2차 방정식 하겠습니다. 아까 민강이는 내가 부탁한 거 있다가 내가 너한테 눈빛을 주면 그냥 눌러. 알았어? 가운데에 있는 글씨 아무거나 하나만 누르면 돼. 자, 2차 방정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챕터상 이거 마찬가지로 책마다 좀 구조가 다른데 우리 책에는 3개 정도로 좀 끊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책을 보니까 이건 그냥 딱 반으로 쪼개놨어. 근데 일단 아무래도 교재가 이러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책에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정식을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셨던 게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이었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방정식의 주된 내용이 2차 방정식이야. 자,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아예 발언명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방정식을 공부하시는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잘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 내용이 또 좀 어느 정도 다 잘 돼 있어야 또 당연한 건 그 다음 단원의 함수를 또 잘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일단 1차 방정식이나 연립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어떤 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냐, 어떤 거를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하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다 책에 써 있어요. 자, 일단 야, 1차 방정식은 책에 여기 써 있었다. ax 플러스 b는 0 해놓고 a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었지.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그냥 1차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은 식이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서 a랑 b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처음에 나왔던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왜 a랑 b가 0이 되면 안 되냐면 이 식의 이름 자체가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그럼 x, y 항이 절대로 날아가면 될까 안 될까? 제목이랑 안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써 있었던 거고, 1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차수가 1차잖아. 그럼 1차 항에 해당하는 x가 절대로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책에 써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면 동일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죠. 일단 2차식의 기본 표현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고, 항상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방정식은 항상 는 0의 모양이 항상 붙어 있어. 는 0 했을 때, 자, 지금 상태에서는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자, 동일선상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b하고 c는 0이 돼도 되나? 별다른 말이 안 써 있어. 그 말은 b랑 c는 상관없어요. 그럼 니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일단 최고차항 개수 0이면 안 된다는 거 2차 방정식이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는 2차 방정식이고 어떤 건 2차 방정식이 아닌가, 이게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 그럼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자. 자, 그럼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일단 책엔 이렇게만 써있지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왼쪽에는 이게 뭐냐면 굳이 따지면 x분자에 대한 2차식의 구조란 말이야. 차수가 몇 차여야 돼? 2차식이어야 돼. 그리고 우변은 그냥 당연히 는 0 처리만 돼 있으면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5x라고 만약에 문제에 써있어. 그럼 얘는 식으로 따지면 차수가 2차니까 2차식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는 0이 없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래서 부를 때는 그냥 2차식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거는 x의 제곱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있어. 자, 얘는 언뜻 보면은 3차항이 있으니까 3차식 같아 보이는데 이건 1차 방정식 때도 그렇고 연립 방정식 때도 그렇고 항상 괄호에 있는 건 어떻게 썼냐면 괄호를 풀어서 식을 다 정리했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암산할 수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되니까 x세제곱이 날라가지. 그럼 최고차항이 뭐야? 2차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이면서 좌변으로 다 몰아버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써줄까? 그냥 자 마이너스, 자 플러스구나.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좌변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암산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B랑 C는 관심이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차항이 없지. 그 말은 B가 0인 거야, B가. 자, 그래서 한번 느낀 거란 말이다. 2차항이 있나 없나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 자, 그럼 하나 더 느끼는 건 2차항보다 더 높은 차수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이 2차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만들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방정식의 형태인데 이번에 차수가 제일 높은 게 3차니까 얘는 굳이 따지면 3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고등과정이에요. 나중에 3차 방정식이라고 또 챕터가 또 있어. 그럼 거기에서 또 되게 다양한 걸 배우는데 그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오늘 해야 되는 2차 방정식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이건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3차 항어치, 2차 항이지. 그럼 일단 차수가 최고 높은 게 2차 항이야. 그럼 2차 방정식 같아 보이는데 신경 써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모든 방정식들은 x가 미지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항상. 그랬을 때 미지수의 위치가 분모에 있으면 안 돼요.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럼 이건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공부하냐면 얘는 분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또는 유리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유리는 유리수의 유리야. 알겠어요? 유리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좀 체크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생긴 거지.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자 어떤 2차식이건 3차식이건 몇 차 방정식 몇 차식을 볼 때는 분모에 미지수가 있나 없나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 있죠. 1차 방정식도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1은 1차 방정식이지.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x분의 1이 껴있어. 이건 분모의 미지수가 있지. 이런 건 분수 모양의 무조건 분수 방정식이라고. 알겠죠? 고등과정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교과 과정이 바뀐 걸 니네가 알 필요는 없는데 유리 방정식, 분수 방정식은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 식만 내용은 식.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식, 유리 식의 형태만 공부하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니네는 빠졌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 고등과정에서는 무연근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당연히 몰라도 되지. 몰라야 되는데 어쨌든 형태는 좀 판단해야 되니까 분모에 미지수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 꼭 체크하자. 자, 그럼 이거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야, 니네 방정식 풀면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해를 찾았죠. 그럼 얘도 해를 찾아야 돼.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을 건데 지금 내가 써준 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책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니네 연립방정식 같은 거 풀 때 가관법 대입법으로 푼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근데 책에 어떻게 써있냐면 처음부터 가관법 대입법이라고 써있지 않고요. 숫자를 그냥 일일이 대입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자 소위 말하는 대입해서 그냥 찍어서 맞추는 방식이 서술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게 써있어가지고 얘도 그런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냥 노가다 대입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노가다 대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의미는 일단 뭐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대입했을 때 여러분 방정식의 근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면 무조건 는 0이 됐었죠. 그럼 2차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입했을 때 는 0을 만족하는 자 x값을 찾아내는 행위가 2차 방정식의 해 찾는 건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그냥 노가다로 대입하는 방식이 서술이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이거 2차 방정식 맞아요? 분모에 미지수 없지. 최고차항이 2차항이지. 그럼 2차 방정식이야. 맞아요? 그러면 해를 찾는데 이따가 풀이하는 방법을 할 거야. 근데 처음엔 어떻게 써있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하는데 2를 한번 대입해봤어.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2의 제곱이 되고 2, 7의 14가 되고 10이 되니까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건 물대중으로 봐도 여기다 양수 대입하면 절대로 빵이 될 수 없지. 왜? 양수 대입하면 이거 양수잖아.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잖아. 그럼 다 양수니까 절대로 빵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처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돼. 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14 플러스 10이니까 0 돼. 그럼 x를 마이너스 2는 주어진 식에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해입니다. 해 또는 근입니다 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근데 언제 찾아요 이렇게?
자,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알겠어요? 그냥 근의 개념만 얘기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인수분해를 2차 방정식 전에 공부한 본격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자, 제목이 이래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보자. 자, 일단 굉장히 많이 쓴 거기 때문에 별표를 무진장 치셔야 돼요. 내용이 어렵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어려워. 자, 여러분들이 이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없었다. 다 인수분해가 적용되는 문제들밖에 없었는데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고 안 되는 식이 있어요. 그 중에 인수분해가 만약에 되는 식이라면 무조건 이 방식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자. 알겠니?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썼던 식을 잘 보자. 자, 일단 요걸 하기 앞서서 요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식 같은 거 계산할 때 문제 조건들 중에 자, 이런 거 기억나냐? 이거랑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A와 B의 부호만 따져봐봐. 저다 플러스 A는 마이너스. 아, 그럼 요건 얘기하지 말자. 요것만 얘기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되지? 부호가 같으면 부호가 같다라고 했었겠지.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됐어요? A 곱하기가 빵이면 뭐야?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빵이지. 그건 알지? 그치?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했냐면 되게 단순해.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랑 믹스해서 해를 구하고 싶은데 방식이 방금 얘기한 니네가 지금 얘기한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를 했을 때 0이 되는 구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석했냐면 얘는 A, 자 뭐라고 했어? A랑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빵이라 그랬지. 근데 둘 다 빵일 수도 있지. 그럼 말로 일단 해보자. 경우의 수가 뭐가 있겠어요? A가 0일 수도 있지, B가 0일 수도 있지. 근데 둘 다 0일 수도 있지. 그럼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수학적으로 A 또는 B가 0이다 라고 해석을 해. 자, 근데 이거 좀 이쁘게 써줄게.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좀 해석해보자. 여러분, 또는의 원래 한글에서 의미는 이런 거야. 내가 한쪽 손에 음료수를 들고 있고 한쪽 손에 빵을 들고 있어. 자, 여러분들은 빵 또는 음료수를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보통 애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빵을 먹을래요? 음료수구나. 저는 음료수를 먹을래요. 저는 빵을 먹을래요. 보통 이렇게 대답할 때 원래는 수학적인 의미에서 또는은 저는 둘 다 먹을래요 라는 뜻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좀 한글 말장난인데요. 수학에서의 한글이 의미가 좀 달라요. 알겠어요? 또는의 의미가 뭐라고? 이것만 먹을래요? 이것만 먹을래요? 다 먹을래요. 세 개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거 좀 의미니까 정의니까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요거를 내가 방금 말한 빵, 음료수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 얘를 빵이 음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만 먹을래요 라는 뜻은 A만 0이고 B는 안 먹을래요. 그 말은 B는 절대로 0이 아니야. 오케이? 근데 거꾸로 나는 음료수 아니라 빵만 먹을래요 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A가 0이 아니고 대신에 빵에 해당하는 건 반드시 0이에요 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아까 수학적인 의미는 모두 있다고 했어요? 둘 다 먹을래요도 있다고 했지. 그럼 둘 다 먹는다는 얘기는 둘 다 0이다 라는, 둘 다 0이다 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이 주황색 글씨를 딱 바라보면 세 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돼 라고 생각하면은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좀 심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보자. 요것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데, 자, 뜨뜻미지근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또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자, 니네가 당연히 방정식에 해를 구하면 답을 쓰겠죠? 그때 글씨를 쓸 거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1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x가 만약에 1이면 x는 1이에요 이렇게 쓰고 넘어갔지. 맞지? 풀릴 거 없어. 근데 방정식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자, 해를 표시할 때 조이점이야. 해를 표현할 때 주의점이야. 자, 위에 있는 거 보면서 하자.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게 내가 올바른 표시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 답을 이렇게 했었어. 자, 위에 주황색과 아래 주황색의 차이가 뭘까요? 위에 주황색은 내가 또는이라고 썼지. 여기는 내가 컴마를 찍었지. 수학에서 컴마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라는 뜻이야. 자, 엔드의 엔드. 그렇죠? 그리고 또는 당연히 뭐라고 쓰면 돼? 오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근데 좀 이렇게 쓰자. 그럼 위에 표현이 적절한 거고 아래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그럼 잘 들어. A가 0이고 B도 0이다 라는 건 위에 지금 주황색을 해석한 세 가지 사건 중에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알고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럼 이게 뭐냐면 나는 빵도 먹고 음료수도 먹을래요? 라고 쓴 거야. 자, 그럼 봐봐. 어떤 애가 답을 이렇게 썼으면 대답을 이렇게 하거든. 선생님, 저는 빵하고 음료수 다 먹을래요. 근데 원래 요거 계산했을 때 0이 됐다는 뜻은 빵하고 음료수를 다 먹었다는 얘기는 둘 다 무조건 빵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조건 그래야 돼? 아니지. 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얘가 0이 되려면 굳이 둘 다 0일 필요는 없지. 그럼 무슨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답을 쓰게 되면은 선생님 이거 풀었을 때 A랑 B가 동시에 0이 돼야지만 답이 돼요 라고 얘는 대답한 거야.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죠? 하나만 빵이 돼도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로 애들이 선수랭에서 실수한다. 자, 처음 배우시죠? 이거 똑바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답 쓸 때는 반드시 컴마를 찍으면 안 되고 한글로 또는이라고 쓰든지 영어로 오어라고 써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수학적인 기본이니까 수학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하네. 알겠죠? 그래서 컴마랑 또는의 차이 반드시 구분하자. 알겠니? 자, 그럼 요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해를 구해봐요. 지금 좀 중요한 거야. 만약에 콤마 쓰면 점수 깎여요. 네, 깎여요. 깎여요. 듣진 않는데 깎아요. 이거 잘못됐어요. 자, 그럼 볼게요. 해를 구해볼게요.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요것 때문이야. 자, 저기 썼던 식 써볼게. 니네가 아까 썼을 때 느꼈겠지만 과정을 한번 보자. 원래 식이 는영이라고 저기 써놨지. 그럼 니네가 앞에서 인수분해 단위에서는 이런 거를 봤단 말이야.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인수분해 해볼게요. 5와랑 2로 되죠? 바로 해도 되죠? 자, 이제 지금 단어는 방정식이니까 우변에 0이 는영이 붙어있는 것만 더 추가가 될 거야. 자, 그럼 내가 왜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인수 하나를 A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인수를 B라고 생각해.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답이 0이 되고 싶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니네가 아까 표현한 거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겠지. 그럼 경우의 수가 내가 아까 말한 노란색 세 가지인데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주황색 하나로만 쓴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걸 A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X 플러스 2가 0이던지 자 반드시 컴마 찍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 또는 이라고 쓰세요. 뒤에 있는 X 플러스 5 저기에서 B에 해당하는 거죠? 얘가 0이다. 이렇게 처음에만 계산하고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얘를 0 만드는 X값은 이거 푸는 게 1차 방정식이지. 주황색 하나가 1차 방정식이지. 할 수 있죠 이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 니네가 써야 되는 답은 X는 마이너스 2라고 쓰고 X는 마이너스 5라고 쓰고 나서 가운데다가 뭐라고 써? 또는이라고 반드시 써줘야 돼요. 컴마 더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알겠나? 근데 원리는 되게 쉬워. 알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던 인수분해해. 그 다음에 각각의 인수를 0 만드는 숫자를 하나씩 찾아. 이것이야. 새로운 내용인 거예요. 지금 두 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대입하는 것도. 아, 이건 예시로 한 번만 한 거야. 한번.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과정 어떻게 돼 있어? 좌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 각각의 인수를 0 만드는 x값을 하나씩 찾아. 그러면 끝이란 거야. 알겠어요? 자, 이해됐니?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이거 졸지 말고 내가 아까 시킨 걸 하렴. 여기쯤 누르렴. 여기쯤. 그러다가 떨어지면 살짝 누르면 앉으셔도 돼요. 분명히 잠 깨우는 걸 봤어요. 자, 딴 거 연습해보자. 야, 오늘 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워 얘들아. 알았냐? 두 번째부터가 조금 귀찮지. 근해 공식이라고 들어봤니? 네. 그거가 이제 두 번째 단원에 나왔는데 오늘은 그거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인수분해 되는 식이면 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해서 해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똑같아.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3, 1이고 자, 이걸 어떻게 배치할까? 2, 3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냐? 네. 지금 알겠니? 인수분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3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이 인수분해 됐으니까 앞에 있는 걸 라지 a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걸 라지 b라고 생각해. 그래서 앞에 있는 거 0 만드는 숫자를 찾고 또는 뒤에 있는 거를 0 만드는 숫자를 찾는 거야. 자, 오늘 처음이니까 이거 쓰는 거다. 알았냐? 나중에는 주황색 글씨 생략하고 바로 빨간색을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얘를 0 만드는 x값은 3분의 1이고 얘를 0 만드는 x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운데다가 콤마 쓰지 말고 반드시 또는이라고 쓰세요. 자, 알겠나? 자, 그럼 여기까지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 바로 이겁니다. 1차 방정식도 그렇고 연립방정식도 그렇고 연립방정식은 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해가 x 하나 y 하나 한 쌍 나타나지. 맞죠? 1차 방정식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가 하나만 나타났어. x는 뭐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는데 2차 방정식은 해보니까 해가 몇 개요? 2개가 나타났죠. 자, 그래서 정리했을 때 일반적으로 자, 근데 요게 좀 멘트가 있다. 일반적으로란 뜻이 뭔지 알아요? 평상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이런 게 성역에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풀은 2개야.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했다.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의 해는 2개라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 내 번호가 3번인가? 3번이구나. 자, 2차 방정식인데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중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뜻이 뭐냐면 중은 중복된다의 중자야. 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야 해. 그러면 근이 중복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가 중복된다라는 뜻이야. 자,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중근이 나타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보세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대. 좌변이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이건 곧이것대로 표현하면 제곱이 써있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1을 2번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해됐나요? 그러면 각각의 인수를 0 만드는 값이 해라고 말씀드렸지?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 안 하고 바로 하자. 얘 0 만드는 x값 1이죠? 얘 0 만드는 x값도 1이죠? 그럼 따라서 쓰면은 x는 1 또는 x는 1이라고 쓰는데 앞에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중복되지. 똑같지. 그러면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쓰지 않고 중복되면 귀찮으니까 하나만 써.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나만 쓰는데 자, 이렇게만 쓰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니네가 답을 낸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방정식이 문제를 치어다보지 않은 사람이 이 해를 보게 되면은 마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1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을 푼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뭔가 좀 착각이 되겠죠. 내가 푼 건 분명히 2차 방정식. 따라서 이런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그냥 얘는 중복되는 근이에요 라는 뜻의 중근이라는 말을 꼭 써야지. 자, 얘도 마찬가지. 또는 안 쓰고 컴마 쓰면 틀린다 했지. 중근이라는 멘트도 안 쓰면 틀려. 알겠어요? 중복된다는 걸 반드시 선생님한테 알려줘. 근데 x는 1 또는 x는 1 있으면 쓰지. 까여요. 안 된다고 써놨잖아. 예. 엑스프레시 왜 했어? 이렇게 써야 된다. 해가 중복되면 반드시 하나만 쓰고 중근이라는 멘트 써야 돼. 알겠나?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컴마 쓰면요. 까이다 했잖아! 아까 물어봤잖아! 안 된다고. 그럼 그렇게 써보면 예. 답만 맞고 99점 받아봐. 얼마나 기분 더러운가. 그래서 뭐 A면 되지 뭐. 인생 단순하게 살아라. 그래서 자기가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지.
답 다 맞았는데 95점 나온 애들도 있어. 그래서 A면 돼. 야 A는 75점 80점 나오는데 A 나왔어 작년에. 왜요? 수행평가를 100점 맞아가지고 오. 89.5가 나와가지고. A는 다 받아. 알았어? 뭐예요? A가 공부 위손 떨고 앉았어. A 다 넘겨야 돼. 니네가 처음 시험 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한 3번 봐봐. 안 그래. 자 보세요. 인수분해 되니? 3으로 묶이죠? 자 3으로 묶이죠? 누구지? 자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돼? 3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아. 3은 양면에 약분되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얘만 있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괄호 안을 0 받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값 쓸 때 똑같이 얘처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지 않고 x는 1 아니 이거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반드시 뭐라고 써요? 중분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3 근데 약분되면 날려요 그냥? 열려야지. 어차피 0이잖아. 어떤 3을 왜 날리는지 모르겠어. 숫자잖아. 약분은 양변에 3 나누면 되잖아. 아 날려도 되잖아. 날려도 되잖아.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풀어보니까 니네가 느낀 게 이거예요. 아까는 괄호 2개짜리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데 뭐 얘도 굳이 따지면 괄호 2개짜리가 맞긴 하지만 얘는 우리가 앞에서 무슨 식이라고 불렀냐면 완전제곱식이라고 불렀지. 그럼 두 개를 풀면서 느꼈던 점은 완전제곱식이 아닌 애들은 해가 두 종류가 나타나. 근데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 중분이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정리하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중분이 갖는다. 자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따가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나가면 여기에다가 내가 4를 더 붙일 거야. 근데 이게 시험 개념이야 그냥. 알겠어? 심지어 고등 개념이야.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된다 라고 써있으면은 뭐랑 의미가 같다? 중분이다 라는 것과 동일 개념이라고 외우시면 돼. 자 확인했으니까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거꾸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면은 해가 몇 개 생겨? 2개가 생기는구나.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변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오늘 못해. 그거는 좀 나중에 할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인수분해 단어 공부했을 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뭔가 개념 하나 있었지. 뭐였어요?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써있었던 거 기억나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니네 앞에서 써있었던 인수분해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라고만 써있었어.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조건 뭐였어요? 상수항이 1치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었지. 기억하죠? 그럼 여기에서 방정식이니까 면역만 추가된 거야. 그럼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앞에서는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다면 앞에서 우리 느꼈잖아.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중분을 만든다며. 그러면 그거를 믹스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중분을 갖기 위한 조건. 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였어요?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다. 앞에서 공부한 거지?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 차이점 없어요. 알겠죠? 능력만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민강아, 네? 일하는 김에 한번 눌러 또. 네. 여기 눌러라니까. 자, 잘한다. 자, 넌 이제부터 나의 조감독이야지. 이제 카메라가. 잘 들어.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2차 방정식의 개념이 적용되다 보니까 뭔가 살이 좀 붙은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거 인수분해 때는 이런 멘트가 없었잖아. 중분. 뭐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됐을 때 뭐 중분하다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세트로 외우면 돼. 알겠나? 자, 왜 인수분해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나왔는지를 좀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요겁니다. 요거.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 중분 가져야 돼.
자, 위한 k 값을 찾아라. 와우.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상수항이 누구죠? 이거죠. 1차항의 개수가 이거죠. 자, 따라서 위에 공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애가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 되는 거지. 1이냐? 네. 그러면 넘기면 6이니까 k가 3이냐? 아, 2냐? 2분의 2가 나오지. 아, 4니까 2가 나와. 맞죠? 그래서 k 값이 6가 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단원을 하게 되면 요거랑 세트로 뭔가 하나 또 알려드릴 거야. 그때 가서 합시다.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 끝인데, 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식이 인수분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럴 때 해를 구하긴 해야 돼서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좀 계산이 좀 귀찮아. 그럼 잘 들어야 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번호는 이제 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번호가 이게 4번인가 보다. 자,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자,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인수분해 어려워요. 제곱분이 어려워요. 글쎄? 난 인수분해 어려운 것 같아. 제곱분이 훨씬 어렵지 않아? 둘 다 그냥 쉬웠는데 경우했어.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자식이 아픈 데를 거두고 간다 해서 나중에 시험 한번 볼 것 같지? 똑같은 시험 찍었다가 네, 성격이 시험 문제 갔다가 선생님은 그래도 풀잖아요, 지금. 지금은 풀지. 아니, 그때 내가 공부할 줄 모르니까 틀렸던 거지. 지금 알고. 자,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어. 자, 보세요. 2차 방정식 해 찾아보자. 분명히 장난치는 거. 자, 그럼 이거 언제 하느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겁니다. 안 될 때가 많아요, 될 때가 많아요. 반반이에요. 자, 안 되거나 식이 복잡하면 인수분해가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 그럼 그때 인수분해가 곤란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왜 제곱근의 성질을 얘기했냐면, 자, 간단한 것부터 한번 얘기해볼게. 자, 우리 제곱근 단원에서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x의 제곱은, 자, 뭐 a라는, 자, q라고 할까요? q라는 이런 식이 있으면, 사실 얘도 지금 느껴보면 알겠지만,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q는 0 이렇게 이항하면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 제곱근 때는 2차 방정식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써있고 끝이었죠. 근데 이제 좀 달리 보여야 돼. 니네가 사실 제곱근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x는 제곱이면 q다. 그럼 x는 q에 뭐였어요? 제곱근이었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곱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왜 제곱근인지가 이제는 좀 의미가 파악이 된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q는 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산한 x가 앞에서 공부한 단원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는 사실 알죠? 이게 제곱근이죠? 그럼 왜 근이라는 단어를 붙였냐면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왜 붙였냐면 이거 고2 애들도 진짜 못해 이거. 야, 니네 나중에 예비 중3 됐을 때 제곱근 하면 뭐가 떠올라 하면 애들이 10명 중에 9명은 뭐 대답하는지 알아? 루트. 근데 그러면 틀려. 왜 그런지 알겠냐? 야, 제곱근 계산했을 때 반드시 루트가 붙어 있었어? 아니지. 4의 제곱근은 뿔만이잖아. 네. 루트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이제는 배웠으니까 지금 배울 거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제곱근의 근은 정확하게 방정식의 근이야. 야, 그럼 느껴보자. 말 나온 김에 잘 들어보세요. 고딩들도 못한다니까. 야, 아까 이수분해 되는 식은 이수분해로 풀 수 있다 했지. 그치? 그럼 집어볼래요? x의 제곱은 4 하면은 니네가 제곱근 단원에서는 뿔만 2라고 찾았잖아. 그럼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넘기면 이렇게 돼. 야, 좌변에 있는 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4랑 2랑 x 마이너스 2로 되죠. 그럼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또는 2 나오지. 자, 니네가 찾은 게 지금 계산한 방식은 오늘 공부한 2차 방정식 근 찾는 방법이지. 위에다가 아까 바로 썼던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는 제곱근의 개념을 써서 푼 거지. 근데 당연히 결과값은 똑같지. 그러면 원래 제곱근은 의미는 원래 뭐냐면 방정식분이야. 답 쓸 때는 루트 났어요? 네.
루트를 그냥 쓰게. 필요하면 써야죠 당연히. 얘는 루트를 안 쓰는 식 내가 간단한 걸 쓴 거고. 알겠니? 자, 그래서 똑바로 공부해야 돼. 얘들아, 나중에 1년쯤 뒤에 제곱근은 뭐가 떠올라? 라고 하면 니네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방정식의 근이유라고 해야 돼. 알겠죠? 이게 올바른다. 고등학교 1학년도 못해. 알겠니? 고2 애들도 못해. 루트 이런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건 정말 대충 공부하고. 물론 제곱근 단어에서 루트를 좀 심도 깊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내가 항상 내려드릴 때 강조하는 건 개념이잖아. 알겠어요? 개념.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게 곧 제곱근 찾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곱근부터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까지가 왜 연결되는지 알겠지? 한 몸이라는 거 느껴지지? 요거 하나로 다 설명되죠? 그렇죠? 제곱근 찾는 개념 첫 번째 단원, 인수분해하는 거 두 번째 단원, 근 찾는 거 세 번째 단원. 한 몸이야, 한 몸. 알겠어요? 이래서 중3 수학이 중요해.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연장선 얘기를 하지만. 자, 어쨌든 이 모양을 풀게 되면은, 자, 원래는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 니네 제곱근 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는 걸 알아. 근데 우리가 이제 느꼈어. 제곱근 계산하는 과정이 어쨌든 인수분해 했을 때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느꼈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자, 얘가 분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제곱근 단원에서 공부한 거는요,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Q가 만약에 음수는 어떻게 될까? 제곱근 못 구하지. 없다고 공부했잖아. 따라서 이때는 2차 방정식에 근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끝이야. 왜? 제곱근이 없거든. 근데 제곱근은 곧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Q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도 그렇고 양수도 그렇고 제곱근은 있잖아. 그럴 때는 x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에요. 그냥 제곱근 계산하듯이 풀면 끝인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체크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내가 아까 4라고 썼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좌변에 있는 지금 인수분해가 정수범위에서 안 돼요. 합차 공식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5를 우변으로 넘겨. 그러면 제곱근의 모양으로 딱 만들어지지. 우리가 첫 단원에서 많이 봤었던. 그럼 x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써? 헐마 루트 5라고 계산할 수 있다. 자, 니네가 지금 제곱근의 개념을 써서 푼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다.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쓴 거야. 알겠어요? 네? 뭐라고? 이럴 때 다 하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어요. 뭐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5 이건 상관없어. 전 것도 만약에 뿔마 2라 하면 되잖아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 뭐야? 이 x는 마이너스 2, 올 x는 2도. 이거? 이건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 진짜요? 이건 상관없어. 근데 얘들아,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되도록이면 지켜줬어. 근데 얘도 이렇게 썼으면 글씨 한번 쓰는 게 힘들어? 네. 그럼 넌 틀려 그러면. 아니, 그냥 된다며요. 알려줘도 난리야. 되도록이면 이렇게 써. 야, 왜냐면 니네 학교 서술형이 정말 추잡한 게 뭐냐면 맞는 것도 틀렸다고 그거 딴지 걸어가지고. 뭔지 알아? 이거 사실 잘못된 거 아니야. 야, 내가 학교에서 분명히 또눈이라고 쓰라고 했잖아. 왜 네 멋대로 겹쳐서 써? 까! 이런다니까. 안 억울하겠냐? 그건 네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알겠어? 수학은 안 깔려면 정말 정석대로 완벽한 답만 써야 돼. 이러면 딴지 건다니까. 근데 내가 정확하게 말하잖아. 이건 원래 틀린 표현이 아니야. 알겠어요? 왜? 니네 제곱근 계산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썼잖아. 근데 이거 갖고도 태클 거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이거 하고 태클 누가 걸어? 절대로 안 하지. 직접 선생님들이 하죠. 네. 알겠어요?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니네가 겪어봐야 돼. 답 다 맞았는데 1점 까이면 기분 더러워요, 이거. A면 되죠? 아니라니까? 겪어봐, 한번. 서술형 채점할 때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이 그런 거 저렇게 안 해. 쓰면은 점수 안 적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게 점수 안 적혀. 설마 그런 사심을 담고 채점하겠냐? 그럼 공정성이 위배지. 성적표에 점수 안 적혀요. 적혀 있어야 돼. 어. 서술형이랑 단답형이랑 다 나눠서 적혀 있어. 자, 민감아. 네. 그리고
해. 따라고. 책상 그러다 건드리면 안 돼요. 네가 잘 눌러줘야 영상이 이쁘게 나와. 알았지? 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나. 보상 있나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자식들아. 자, 똑같아. 이번엔 x 뒤에 뭔가 비웃지 말고 잘 봐.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굳이 따지면 x를 제곱한 거야. 맞아요? 근데 얘는 x 뒤에 뭐가 붙어있지. 근데 똑같아. 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대로 뭔가를 제곱했을 때 q가 나왔다면은 세모 표시한 게 q의 제곱근 맞습니까? 그럼 바로 써도 돼. 그때 x는 x 플러스 p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면서 자, 이거를 x 찾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그래서 p만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맨 괴상한 숫자가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보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루트가 없어 거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루트가 들어가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 때 여러분들이 근 찾으면 이런 형태의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해보자. 이제. 자, 제곱근을 이용한 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x-1의 제곱이 3이 나왔대. 이거 전개해보면 인수분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모의 제곱이 3이니까 세모는 3의 제곱근이죠. 따라서 2x-1은 뿔마 루트 3이 되면서 자, 그러면 x는 하고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넘기고 2로 나누면 x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또 괴상한 숫자가 만들어져. 자,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답이에요. 네, 이게 답이에요. 자, 루트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무리수죠? 근데 이거는 올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관례적으로는 이래.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보통 정수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보통 또는으로 많이 써. 근데 정수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제곱근의 성질 써가지고 풀면은 답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뿔마 구조가 나타나. 알겠어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뿔마로 써있어. 이거 관례적인 거야. 그래서 루트가 보통 섞여 있으면 자, 다시 말할게. 제곱근의 성질 써가지고 해를 찾게 되면은 뿔마로 포개 써도 문제가 없어요. 알겠어요? 관례적인 거야. 하나의 약속인 거야. 정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려면 뿔마이라고 쓰고 싶지만 뭐라고 써? 되도록이면. 알겠어? 자, 제곱근을 써서 다음과 같이 풀었으면은 얘도 원래 쓰면 이거잖아. 두 개를 합쳐서 쓴 거지? 둘 다 틀린 건 아니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은 포개서 써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구분을 짓자.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지어볼까요? 좌변의 인식이 결국에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을 써라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이 써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대.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된대.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제곱근의 성질을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해 한번 봐봐. 얘 좌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완전 제곱식이지. 우변했는데 아까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고 쓴 거는 정리했을 때 는 여기가 0이었어요. 아까는. 근데 이번엔 숫자가 왔단 말이야.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닌 숫자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결론은 뭐냐면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 자, 이유가 뭐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어? 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근을 찾아야 돼. 제곱근의 성질 쓰려면 반드시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좌변에 완전 제곱식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결론은 괄호 안에 있는 게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곱근이라고 선언할 수 있거든. 자, 그럼 느껴보자. 보통은 이렇게 안 나와. 니네가 이런 식의 모양으로 체인지를 해줘야 돼. 자, 이래서 여기서 손이 좀 봐봐. 봐봐. 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안 돼요. 정수범위에서도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 제곱근의 성질을 풀어야 돼. 자, 그럼 내가 할까? 안 돼. 안 되는 거. 9, 1 이거면 되죠. 이거는 되죠. 반대는 안 되죠. 내가 일부러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돼. 맞지?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 쓸 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완전 제곱식의 구조가 되도록 식을 만들어줘야 돼. 이 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이제 하는 걸 알려줄게. 잘 들어라. 내가
아까 내가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을 질 것 같다라고 했지. 그게 내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인수분해 단원에서 사실은 지금 때문이야. 잘 들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드시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돼야 된다며.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이유는 9가 마이너스 8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걸 되게끔 니네가 체인지를 해줘. 잘 봐. 9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8이지 현재 1차항의 개수. 그럼 가정하는 거야. 여기 뒤에 어떤 숫자가 오면 완전 제곱식이지? 16. 그렇지. 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된댔지. 그래서 16을 써. 야, 문제 한번 써주고 갈게. x의 제곱 마이너스 8. 원리만 알면 이건 그냥 계산이에요.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수분해보다 2차 방정식이 더 쉬워. 복잡한 식은 거의 없거든. 인수분해는 내림차순부터 해서 귀찮잖아. 제곱근이 제일 어려워. 복습하자 그러면 나중에. 자가 있어. 보세요. 마이너스 8의 절반의 제곱은 10. 잘 들어. 16이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이 100% 되겠지. 네. 근데 잘 들어라. 플러스 16은 원래 여기 없었죠.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양변에 똑같은 노란색 숫자를 더해도 등호관계는 바뀌잖아. 그래가지고 양변에다가 똑같이 16을 더하는 거야. 그럼 원래 식하고 똑같은 건 이해되냐? 그게 7만 더해도 되지 않아요? 아닌가? 네? 양변에다 7만 더해도 되지 않아요? 9가 없어져서 안 되나?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그게 아니 이거 넘기면 7이잖아. 아 그게 그거야. 근데 내가 또 원리 설명 앞서 나가지 마. 아니 원리 설명하느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자, 원칙은 뭐였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곧 상수항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9는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16을 내가 만들어냈다. 근데 억지로 16을 더했기 때문에 우변에도 더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럼 노란색 가로친 게 x-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끝나죠. 그 다음 얘는 우변으로 넘겨. 그럼 니네가 아까 말한 7이 만들어져. 자, 그럼 저 동그라미 2번하고 식이 완전 똑같죠? 맞나요? 그 다음부터는 제곱근의 쓰는 거야. 자, 그럼 느꼈다. 왜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체인지를 했냐? 제곱근의 성질 쓰고 싶어서. 알겠니? 자, 그러면 식만 계산하면 돼. 자, x-4가 7의 제곱근인 거 맞습니까? 뿔마 루트 7 맞죠? 그래서 x는 하고 계산하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면 된다. 원래 알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2개 배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해서 푸세요. 답 쓸 때 뭐 조심해? 또는이라고 꼭 쓰세요. 중근이면은 괄호 열고 중근이라고 꼭 쓰세요. 알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체인지하는 식의 계산 과정을 한 번만 하세요. 근데 그 원리가 뭐였어? 인수분해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다를 써서 바꾸시면 돼요. 자, 알겠나? 자, 또 해보자. 쌤이 다 준비 만든 그 하는 거예요. 뭘? 그거 쌤이. 문제? 네. 다 찾은 것도 있고 만든 건데. 이것도 내가 만든 거야. 인수분해 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어. 근데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야, 볼래? 지금 문제랑 차이점은 굳이 투집을 잡으면 이런 거다. 얘는 최고차항에서 1이지. 얘는 1이 아니지.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K를 찾으세요. 이런 거 있었다? 유형이.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내가 3으로. 그 공식 쓸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반드시 묶어내라 했지. 그래서 얘를 묶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은 냅두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괄호에 있는 게 1이니까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이식만 바라봤을 때 상수항 K가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쓰면 된다 했지. 이게 인수분해 단원에서 한 거죠. 그럼 K가 얼마야? 1이라는 걸 찾았었죠. 이거랑 똑같아. 볼래? 택시는 뭐예요? 1이 아니면 묶었지. 얘도 묶어. 자, 식이 원래 뭐였냐? 마이너스 1이었구나. 야, 인수분해 때랑 동일선상인 거야, 결론은. 새로운 내용이 뭐 많이 없어요, 여기. 자, 3이니까 3으로 묶어내는 거야. 자, 근데 잘 봐. 묶어내는데
아까 인수분해 할 때는 마이너스 1도 3으로 묶었죠. 근데 얘는 사실 묶어도 돼. 묶어도 되는데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 2x까지만 3으로 묶고 그냥 6x까지만 3으로 묶고 마이너스 1은 그냥 무변으로 넘겨요. 제곱근으로 어쨌든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시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도 3으로 묶어내면은 나중에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 마이너스 1을 3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다시 계산하면은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1이 또 만들어져.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계산이라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계산할 때 상수항은 그냥 넘겨버려요. 불필요해서요. 불필요해서. 그냥 말로만 할게. 굳이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알겠나? 그래서 인수분해랑 굳이 딴지를 걸면은 얘는 상수항까지 붙지는 않아.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묶고 1이라고 넘긴 다음에 니네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얘만 보면 되죠. 자, 아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숫자를 만들었지. 얘도 강제로 인수분해 되려면 무슨 숫자가 필요하냐? 1. 그렇죠.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1을 더해.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아까 16을 더했지. 원래는 정석적인 설명은 원래는 이거예요. 보세요. 아까 내가 등식의 성질 때문에 양변에다가 16을 더했지. 원칙은 이건데 원칙은 원래 좌변에다가 16을 더했으면 뉘앙스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원래 없었던 16을 더했지. 그럼 아까 말한 건 등식의 성질 때문에 우변에다 더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없었던 16을 더했으면 다시 없애버려야지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잖아.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차피 넘기면 아까 그 식이야. 그럼 요 뉘앙스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플러스 1을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도 해야 되죠. 그럼 원래 식하고 똑같지. 이해됐어요? 자, 계산상의 테크닉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생각.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만 써.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잘 봐. 마이너스 노란색 마이너스 1은 완전제곱식 만드는데 지금 계산하는데 지금 필요가 없는 상태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정리해주면 돼. 잘 들으세요. 마이너스 1은 지금 3에 묶여있는 상태야.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계산할 때 여기까지만 끊어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고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1은 앞에 곱해져 있는 3을 곱해서 마치 괄호 밖으로 탈출시키듯이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니?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3x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돼. 자, 그럼 3만 넘기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랑 똑같습니까? 얘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죠? 자, 그럼 뭐예요? x 플러스 1이 누구의 제곱근이야? 3분의 4의 제곱근이지. 자, 그럼 계산.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3분의 4가? 자, 이거 뭐 해야 되겠냐? 분모 유리화 해야 된다. 네. 루트 3분의 자, 루트 3을 2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지? 한강하게 건네떴어. 루트 3만 분자 분모 유리화 시킨 다음에 자, 플러스 1만 넘기면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라고 루트 3이라고 만들어져요. 이게 답이고. 손이 좀 바빠져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핵심을 느껴보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면 묶어. 근데 상수항은 그냥 우변으로 넘겨버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의 숫자를 더하고 빼. 자, 더하고 빼랑 똑같아요. 더하고 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필요 없는 숫자는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까지 처리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넘겼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무슨 성질을 썼어? 제곱근의 성질을 쓰게 됩니다. 자, 이해되니?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싶어. 자, 여기서 쓸게요. 쉬어야지. 다음 시간에 뭐예요? 유형 풀어야죠.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수업이? 하실래요? 1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숙제, 저번 숙제 문제풀이는 언제예요? 오늘 아마 오늘은 못해. 집에서 고쳐와. 많이 틀린 사람들 특히나 좀 고쳐. 다음 엄청 빨리 시간에 했는데. 다음 시간에 지도 또 나가요? 문제풀이 일단 해서 인수분해 마무리를 좀 하고. 시험 언제 봐요? 그러는 시험. 인수분해. 아직 안 정했어. 뭐 책이 다 마무리돼야 보지.
식도 안 되고 월요일이면 마무리 되잖아. 그때 다 되면 그럼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 최대한 늦게 마무리하자. 나가야 되나? 자, 저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얘도 최고차항의 수가 1이 아니죠? 그럼 뭘로 묶어요? 잘 들어. 2로 묶어야지. 자, 그럼 x에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상수항을 묶지 않고 그냥 우변으로 넘기라고.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만 주목하시라. 자, 뭐가 필요하냐? 괄호 안의 숫자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플러스 1이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잖아. 절반의 제곱. 아, 제곱. 그러면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없었던 숫자를 강제로 더했기 때문에 다시 빼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는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 숫자는 필요 없는 애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정리해서 잡아 빼라고. 이해됐니? 자, 그럼 마이너스 2 넘기고 양변을 2로 나눠요. 그러면 x-1의 제곱은 2분의 5가 되죠. 네. 자, 그럼 똑같죠? x-1이 2분의 무슨 근? 제곱근. 그래서 x-1은 뿔마 루트 2분의 5가 되지. 그래서 1까지 넘기고 뭐 해야 돼? 유리화도 해야 돼. 유리화. 아, 자, 그럼 2분의 루트 10 되는 거 맞냐? 루트 2, 루트 2 곱하면. 맞죠? 2분의 저 이러고 해요. 루트 10. 아니 얘들아, 이거 암산이 좀 힘드나? 아니, 계산이 안 돼요. 이거잖아. 그럼 이건 2잖아. 얘는 루트 10이잖아. 당연했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